네, 안녕하세요. 한국태화영리학회 학장 태화선원 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서점에 가면 제가 이제 취미가 이제 역학서적이 뭐가 새로 나왔나 뭐 이런 거고 역학서적이 있고 도서관에 가면 이제 역학 쪽 서적을 읽는 것이 저의 뭐 재미죠. 재미고 또 저의 직업이기도 합니다. 직업이기도 한데 어떤 분의 그 타로 책을 보니까 자기는 뭐 단순히 타로가 점이 아니라 뭐 사람의 심리적인 걸 보는 뭐 인문학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예, 타로로 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 책에 가면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그러니까 점 치는 행위에 대해서 좀 저급한 거고 이건 그런 어떤 저급한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리를 보는 고급적인 것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사람이 왔어요. 이제 가게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 가게터, B 가게터, C 가게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가게터가 더 나한테 맞고 장사가 잘 되냐? 이걸 이제 점으로 볼 수가 있죠. 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그거를 이렇게 점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단순히 당신이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심리는 뭡니다. 예,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현장에서는 뺨 맞습니다. 예, 쌍욕도 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무 해결책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현실의 일을 해결하는 데는 이제 점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점은 어떤 하급한 행위가 아니에요. 점이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이란 뭐냐?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점을 보는데 수업을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7급 공무원을 준비를 하다가 이번에 9급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그동안 계속 이제 7급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9급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한다. 어떻게 되겠냐? 했는데 이제 떨어진다고 나왔습니다. 떨어진다고 나왔는데요. 그럼 이 떨어진다고 점이 나온 거는 어떤 의미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점은 거울이다. 되돌아보고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정말 아드님이 공무원이 되고 싶고 공무원 길이 맞는지 혹시 어머니나 주변에서 자꾸 공무원을 하라 해서 억지로 준비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실제로 공부를 했는지 계속 떨어졌으니까 뭐 물론 뭐 집에서 다 도서관 간다 그랬죠. 학원 간다 그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치열하게 공부를 했는지 되돌아보고 돌아볼 수 있는 거울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공부 방법이 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뒤돌아보고 자기를 체크하게 하는 것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약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다고 나왔다고 해서 야 너는 영원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너는 영원히 뭐 공무원이 안 되는 뭐 그런 운명이다. 이런 뜻이 아니죠. 점은 그 순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순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점 볼 때 그 자녀의 상황이 목표로 하는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면 그걸 철저히 반성을 하고 공부 방법이라든가 정말 자기한테 뭐 그 맞는 방법을 해서 열심히 하면 공무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그 젊은이는 뭐 저도 젊지만 그 젊은이는 시골에 가서 감농사를 짓고 싶어 했어요. 감농사를 짓고 싶어 했는데 놀랍게도 공무원 9급 시험을 5번을 떨어졌습니다. 왜 5번을 떨어졌느냐? 엄마가 그냥 계속 어머니가 그냥 너는 공무원을 해야 된다. 공무원이 최고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공부 체질 진짜 공부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또 어머니가 하도 미니까 계속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머니랑 그 아들이 왔는데 제가 뭐 관상, 수상 그 다음에 이렇게 사주 같이 보면서 어머님이 아드님은 공무원 하기가 좀 힘든 사주 구조고 그 다음에 공무원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분의 심리가 공무원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드님이 좀 울먹이고 우니까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제가 그렇게 힘들었다면
네가 원하는 걸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뿌듯했습니다. 아드님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기 길을 갈 수 있다고. 점이라는 것은 지혜이기도 합니다. 지혜. 왜 지혜냐? 이렇게 한쪽만으로만 이렇게 바라보거나 이성이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거나 과학이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본다고 해서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거는 이성과 과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점이라는 건 바로 그런 영역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님도 주역점을 쳤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주역점을 쳤어요. 그 지혜죠. 아니 그럼 나라가 지금 죽냐 사냐 적국과 지금 일본군과 침략군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도 이번에 나가면 유리한지 불리한지 점을 쳤다는 기록이 난중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그 책은 그때 선비들의 교양서 같은 거, 어떻게 보면 필독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역점들을 선비들이 많이 쳤어요. 그건 뭐냐? 지혜를 얻는 겁니다. 지혜. 어떤 컨설팅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경영 컨설팅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애정 컨설팅도 받는데 운에 대한 컨설팅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점이라는 것은 지혜고 지혜이면서 거울이다. 이건 굉장히 떳떳한 겁니다. 뭐 하급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점을 미리 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궁합도 깊은 애정이 시작되기 전에 오고 그 다음에 점이나 컨설팅도 어떤 사업이 시작하기 전 어떤 일을 벌리기 전에 이렇게 조언을 받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뭐 지원하는 것도 비슷한 대학이 있으면 레벨이 비슷한 대학이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릴 수도 있고 또 그 자녀에게 잘 맞는 대학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비슷한 레벨 중에서도 그럴 때는 꼭 점을 보기를 원합니다. 권유해드리죠. 이건 뭐냐면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점은 현실적인 해결책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노력도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하느냐. 그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점입니다. 물론 뭐 타로에 저는 뭐 동양 타로입니다. 동양 타로. 물론 서양 타로를 안 쓰는 건 아니죠. 심리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리를 전문으로 한 타로도 있긴 하지만 점이라는 것 자체를 조언이고 지혜다. 이렇게 해서 하급 개념이 아니다. 인문학보다 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혜로운 삶, 행복한 삶 되십시오.